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6시 새벽 1교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아주 좀 의미 있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최고를 노리지 않으면 오히려 잘 된다. 최고를 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잘 된다는 그런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는 왜 다 잘 돼? 모델도 잘 되고, 방송도 잘 되고, 실패하는 게 거의 없지 않아? 이렇게 종종 질문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 연예인은 늘 이렇게 답을 준다고 하네요. 절대 최고를 노리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절대 최고를 노리지 않는다. 그 친구는 보니까 모델 데뷔가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도 절대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전략은 탑을 노리는 게 아니고 그냥 틈을 노리는 거야, 틈을 노리는 거였다. 그럼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 반드시 발을 담가 넣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플랜 B라고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또 해볼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단한 모델이 되지 못했지만은 친숙한 모델은 될 수 있었고 대단한 방송인이 되지 못했지만 나름의 개성을 가진 방송인이 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모델계에 진입을 한 뒤에 방송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다는 그 주제시죠. 하여튼 그런 무작정 최고가 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만의 틈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다운 사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틈을 노려라.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또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삼성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또 전달도 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이제 특허 무효 심판 그 조건 강화를 추진하다 보니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소송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특허 괴물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던데 이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게 주된 이유고 여기에 또 소송 비용이 막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첨단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투자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학계에 따르니까 미국의 행정부가 그 IPR 제도라고 하죠. IPR 제도를 현재 방안대로 개정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을 둘러싼 특허 분쟁 환경이 한층 불리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IPR은 등록된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 다시 검증하는 행정 절차인데 연방법원 소송이나 ITC 제소 대비 결정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글로벌 기술 기업이 특허 분쟁에 주로 활용이 됐고요. 특히 특허 관리 법인의 소송 남발을 견제할 마지막 방어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MP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통해서 소송의 이익을 얻는 조직으로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린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국 특허 측은 IPR 제도 효력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강화해왔고 특히 개정안은 기업들의 IPR 신청 자체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으면 다른 기업도 같은 특허에 대해서 IPR을 신청할 수 없게 한 조항이 대표적인데 실제 종전의 30% 수준이던 IPR 개시 거절률은 지난해 9월 신임 특허청장 취임 이후로 90% 수준으로 급등을 했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그동안 NPE의 주된 타깃이었어요. 하이닉스는 지난해 1월 중국계 NPE인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고, AMT는 그 하이닉스의 그 부스터 회로와 플래시 모듈, 전압 측정 장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등 그런 핵심 기술이 자체 그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미국계 NPE 모노리식 3D로부터 추가 피소됐고요.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부담을 안아요. 삼성전자는 23년과 2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미국 NP 넷리스트에 총 4억 211만 달러를 배상을 하는 그 배심원 평결을 받아요. 다만 이후 IPL을 통해서 일부 특허에 대한 무효 판단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에 IPL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하고, 정당한 IPL 청구를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특허 제도를 혁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력이 의심되는 특허에 기반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줄 거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NP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 산업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급증하다 보니 R&D 연구개발 투자랑 생산 설비 확대에 투입할 자원이 줄어들 수 있어서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이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수록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곧 NP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술 도전 의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한국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첨단 반도체 원천 기술 경쟁이 중요해지는 상황이죠. 민간 차원을 넘어서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 양강 체제를 중국 업체들이 뒤쫓는 구도가 이어졌고, 올해는 애플의 그 구글 AI 탑재랑 폴더블 폰 첫 출시, 부품값 폭등으로 인해서 가격 정책 등이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해가지고 연속 성장입니다. 이 프리미엄화 전략과 마케팅 실행 시장을 중심으로 한 5G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프리미엄 기기 교체 수요가 나타나다 보니 이 고가 제품군 성장이 두드러져요. 그만큼 우려했던 미국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쳤고, 이에 지난해 하반기 출하량도 큰 변화가 없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를 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그 점유율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해가지고 상위 5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최신작인 아이폰 17 시리즈하고 전작인 아이폰 16 시리즈가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등 흥행을 이어간 영향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구매 수요에 따른 교체 주기와 맞물린 가운데 애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삼성은 점유율 19%로 2등입니다. 출하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삼성은 갤럭시 A로 그 대표되는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점을 나타냈네요. 프리미엄 부분에서는 갤럭시 Z 폴드 7, 갤럭시 S25 시리즈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수요 확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상 양분한 삼성과 애플은 올해 또 한 번의 정면 승부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4년에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 S24 시리즈를 출시해가지고 주도권을 선점한 AI 분야에 애플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자체 AI 기술 개발에 사실상 실패한 애플이 올해부터 AI 비서 여기 시리에다 구글 그 LLM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올 하반기 사상 첫 폴더블폰 출시하고 스마트폰 시장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중국도 애플과 삼성을 빠르게 쫓아옵니다. 샤오미는 점유율 13% 3등이네요. 비보와 오포 각각 8% 뒤를 이으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부품 원가 상승 여파로 수요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올해 스마트폰 출하의 전망치를
종전 대비 3%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가성비의 대명사로 불리던 샤오미가 지난해 레드미 K19이죠. 90 참, K90 이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이달 선보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7 울트라 가격을 전작 대비 10%가량 올렸습니다. 그럼 삼성도 3월 출시 예정인 S26 시리즈 출고가를 23년 이후 3년 만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가격이 계속 오르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AI 싸움이 치열해지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아주 중요하죠. 삼성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